33회 책대리 옥섬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책은 아몬드라는 장편 소설이고요. 지난번에 32회 때 읽었던 공부머리 독서법에 나왔던 이야기책을 읽는 슬로우 리딩 방법을 통해서 한번 이 책을 소화해 보았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얻은 생각의 확장, 작가의 의도라든지 작가의 어떤 생각들을 서로 나눠보고 이야기하는 시간은 책대리 라이브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아몬드라는 소설에 나오는 주인공인 윤재라는 소녀는 감정표현 불능증이라는 병에 걸린 친구입니다. 감정표현 불능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거나 상대방의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병인데요. 그러한 병이 나타나는 원인은 귀 밑에서 머리 쪽으로 향하는 곳에 아몬드 정도의 크기와 모양을 갖는 편도체라는 부위가 있다고 합니다. 편도체라는 것은 감정을 표현하거나 감정을 느끼는 그런 곳인데, 그것이 정상보다 작게 되면 감정 표현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 것이 바로 이 병입니다. 그래서 이 윤재는 선천적으로 그러한 병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윤재네 가족은 윤재 어머니와 그 다음에 할머니, 이렇게 세 가족이고요. 어머니는 조그만 책방을 하면서 생계를 꾸려나갑니다. 어머니는 윤재 이러한 병을 고치기 위해서 아몬드를 먹이거나 또 감정을 느끼고 표현하지 못하지만 그것을 학습을 통해서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굉장히 많은 교육적인 노력을 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재라는 이 소녀는 학교에서 특별한 아이로 대우를 받게 되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 그 다음에 차가운 시선들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윤재의 생일인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윤재네 가족 3명이서 함께 맛있는 식사를 하러 시내에 나가게 됩니다. 맛있는 식사를 하고 문을 나서는 순간 어떤 괴한에 의해서 어머니는 크게 다치게 되고 할머니는 죽게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다행히 윤재는 할머니께서 윤재가 나오는 문을 막고 있었기 때문에 목숨을 구할 수 있었지만, 어머니가 다치고 할머니가 죽는 광경을 눈앞에서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재는 굉장히 슬픈 상황 속에서도 그 슬픔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렇게 혼자가 된 윤재는 2층에서 빵집을 운영하는 신박사의 도움으로 생활을 이어가게 되는데요. 그리고 윤재의 어머니는 그 사건 이후로 식물인간이 되어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고, 들을 수도 말할 수도 없는 그러한 의식불명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원에서 어느 한 남자를 만나게 되는데, 직감적으로 윤재는 그 남자와 다시 만나게 될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어느 날 그 남자가 윤재를 찾아와서 한 가지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 부탁은 자신의 와이프가 있는데 그 와이프가 지금 곧 죽게 생겼다. 그런데 아주 예전에 자신의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실종되면서 그거에 대한 굉장한 상실감을 갖고 평생을 살아왔는데, 한 번만 실종된 아들이 되어서 지금 죽어가는 우리 와이프에게 큰 기쁨을 줬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하게 됩니다. 윤재는 그 부탁을 받아들이고 병원에서 만난 남자의 부인을 만나서 아들인 척 행세를 하고 마지막으로 그 어머니의 따뜻한 품에 안기게 됩니다. 그것이 그 다음에 이어지는 기극 또는 희극의 출발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사실은 병원에서 만났던 남자는 잃어버렸던 아들을 찾게 되는데, 찾아서 만나보니 자신이 생각했던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소년원도 갔다 오고 굉장히 불량한 아들이 되어 있던 것이옵니다. 그래서 그런 아들을 차마 자신의 와이프에게 보여줄 수 없어서 윤재에게 아들 대행 역할을 부탁했던 것입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곤이라는 친구인데요. 그러던 어느 날 이 곤이라는 아이가 윤재가 다니는 학교에 전화를 오게 되고, 나중에 그 윤재라는 친구가 자신을 대행해서 아들인 척 했던 그 사람인 것을 알고서 굉장한 분노를 느끼며 윤재를 괴롭히게 됩니다. 하지만 막상 윤재는 감정 표현 불능증에 걸려있기 때문에 그러한 곤이의 괴롭힘을 괴롭힘으로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곤이는 더욱더 약이 오르게 되고 결국은 피투성이가 될 정도로 윤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 사건 이후에 윤재와 곤이는 몇 번의 만남을 갖게 되고, 그 만남을 통해서 곤이는 윤재가 그러한 감정 표현 불능증에 걸려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곤이 자신도 어떠한 결핍이 있는 사람인데, 윤재라는 아이 또한 어떠한 결핍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 순간부터
곤이는 조금씩 윤재에게 마음을 열게 되고 친구가 되고자 다가가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곤이에게 좀 특별한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수학여행을 가서 분실물이 생기게 되는데 그것을 훔쳐간 범인을 모두가 함께 곤이를 지목하게 됩니다. 사실 곤이에게는 확실한 알리바이가 있었고 본인도 절대 아니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 누구도 그 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아니, 믿어주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곤이를 의심하는 상황 속에서 곤이는 다시 한번 큰 상처를 받고 나쁜 쪽으로 좀 강한 사람이 되고자 학교를 뛰쳐나가 그 지역에서 굉장히 포악하고 흉악스러운 그러한 사람인 철사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강한 사람이 되겠다고, 강한 사람이 되고 싶다고 그 사람 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을 난 윤재는 곤이를 찾아가게 되는데요. 그때부터 이야기는 절정으로 치닫게 됩니다. 그 이후 윤재와 곤이가 어떠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고 그 둘의 관계는 어떻게 될지, 그리고 의식불명이었던 어머니는 어떻게 될지, 그것이 궁금한 분들은 책을 구입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소설이기 때문에 모든 내용을 다 얘기하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고 오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